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22일 수요일 정오뉴스입니다. 오늘의 첫 소식입니다. 뉴욕 한인의 보건위원회가 플러싱 노스쇼어 병원에서 무보험 한인들을 대상으로 무료 건강검진 행사를 실시했습니다. 황영상 인턴 기자가 보도합니다. 뉴욕 한인의 보건위원회가 20일 플러싱 공영주차장 앞 구 아리수 건물에 위치한 노스쇼어 병원에서 무료 건강검진 행사를 실시했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무보험 한인들을 대상으로 실시돼 많은 한인들의 호응을 받았습니다. 한인분들 위해서 특별히 보험 없는 분들을 위해서 그 심전도와 콜레스테롤하고 혈압 체크도 하시고 다른 문제가 있으면 그런 것도 체크하시려고 오는 분들을 보고 있습니다. 이날 무료 검진에는 심장 건강의 달을 맞아 무료 심전도 검사 및 심장질환 관련 진료로 진행됐습니다. 또한 지난달에 이어 유방암 검사 및 기타 부인과 질환 상담, 콜레스테롤 혈당 검사 등으로 진행됐습니다. 아니, 요새 같은 불경기에 정말 너무나도 힘든데, 경제적으로 힘든데 이러한 기회를 제공해 주신 건 너무 감사를 드려요. 그리고 정말 여러분들이 오셔서 혜택을 누리셨으면 좋겠어요. 보험도 없고 막 이러니까 근데 정말 오늘같이 이렇게 뭐 여러 가지를 해주신다니까 너무 고맙고요. 진짜 보험 없으신 분들 매달 오셔서 이렇게 좀 혜택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뉴욕 한인의 보건위원회는 이번 달부터 우울증 및 정신과 질환 상담도 같이 해 눈에 띄었습니다. 그러니까 한 달에 2시간 반인데 조금 시간이 짧은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시간도 늘리고 그랬으면 더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YMCA 건물에서 무료 건강검진을 실시해오던 뉴욕 한인의 보건위원회는 지난달부터 무료 검진 장소를 노스쇼어 병원으로 옮겨 의료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매달 주제를 바꿔가며 무료 건강검진 의료 서비스를 진행해 한인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KNN 뉴스 황영상입니다. 미 동부 산악스키 연맹이 플러싱에서 알프스 등산 및 스키 원정 발대식을 열었습니다. 산악연맹은 27일부터 7월 5일까지 9일간 알프스 원정에 나서게 됩니다. 김상수 인턴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동부 산악스키 연맹이 27일부터 9일간 알프스 등반 및 스키 원정에 나섭니다. 이번 원정은 김정섭 명예회장이 주도하며 총 26명의 대원이 참여합니다. 원정은 알프스 핵심 지역인 프랑스의 샤모니와 스위스의 그린델바트, 차르마트 샤스페 및 이탈리아의 꾸르마이어 등지를 등반하게 됩니다. 알프스는 워낙 경치가 좋고 수려하고 또 남녀노소가 다 자기에 맞는 코스가 다 갖춰져 있습니다. 그리고 또 험한 빙하라든지 우리가 배울 것도 많고 그래서 그리고 또 알프스는 모든 게 시설이 잘 갖춰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나이에 지금 히말라야 같은 데 간다는 거는 고산 수능 때문에 단기간에 다녀오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단기간에 우리가 유쾌하게 쾌적하게 등산을 즐겁게 할 수 있는 것은 알프스가 제일 적합합니다. 그리고 우리 산악인들의 꿈이고. 산악스키 연맹은 한국 산악계의 원로와 전후 산악인이 조직하고 있는 단체로서 제7회 해외 원정을 실시하게 됐습니다. 알프스 원정은 총 5팀으로 구성되며 팀당 5명에서 6명의 대원이 배치됐습니다. 알프스의 해발 3,000m가 넘는 고지는 이른 새벽과 늦은 오후에 기온이 화씨 19도에서 14도까지 떨어지기 때문에 여름 등반복과 방한복을 같이 병행해 등반에 오르게 됩니다. KNN 뉴스 김상수입니다. 본격적인 여름 시즌에 접어든 가운데 맨하튼 브라이언트 파크에서 해마다 열리는 서머 무비 페스티벌이 20일 막을 올렸습니다. 매주 월요일 밤 빌딩 숲속 탁 트인 공원에서 이 자연과 어울려 영화를 무료로 관람할 수 있는 서머 무비 페스티벌 현장에 주혜진 인턴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본격적인 여름 시즌을 맞아 매년 여름마다 찾아오는 브라이언 파크 서머 무비 페스티벌이 6월 20일 개최됐습니다. 8월 22일까지 매주 월요일 밤마다 열리는 무료 영화를 보기 위해 수천 명의 뉴요커들이 브라이언 파크의 잔디밭을 찾았습니다. I am at this film because I've never seen it. And I've never seen a film in Bryant Park, and it seems like a great thing to do for a free summer event. My first time in New York, so I had to be here. And, well, live movie on open air, that's some great stuff. We're gonna have some fun here. 페스티벌의 시작을 알리자 많은 뉴요커들이 자리에서 일어나 환호성을 지르며 축제를 즐기는 모습이었습니다.
20일부터 시작된 썸머무비 페스티벌에는 매주 다양한 영화를 선보이며 일상생활에 지친 뉴요커들의 스트레스를 날려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브라이언 파크는 42스트리트 6에비뉴에 위치하며 매주 상영하는 영화 스케줄을 웹사이트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KNN 뉴스 주혜진입니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21일 유엔 총회에서 회원국들의 만장일치 동의로 연임을 확정지었습니다. 이날 오후 3시 개최된 총회에서 넬슨 메손의 안보리 의장이 반 총장의 연임 추천 결의안을 제안한 뒤 조제프 데이스 유엔 총회 의장이 반 총장 재선 안건을 공식 상정하자 195개 전 회원국 대표들이 박수로 통과시켰습니다. 8대 사무총장인 반 총장의 첫 5년 임기는 올해 12월 말로 끝나며 2기 반기문 체제는 내년 1월 1일 출범해 26년 말에 종료됩니다. 백악관은 한국 정부가 성킴 주한 미국 대사 내정자에 대한 아그레망을 부여함에 따라 금명간 성킴 대사 지명을 공식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 정부는 20일 성킴 대사 내정자에 대한 아그레망을 백악관에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아그레망이 통보됨에 따라 성김 대사 내정자는 이 날짜로 북핵 특사 임무에서 손을 떼고 상원 인준 청문회 준비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성김 대사 지명자의 뒤를 이을 새 북핵 특사에는 클리퍼드 하트 해군 참모총장 외교정책 자문역이 내정돼 이날부터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미 프로풋볼의 한국계 스타 플레이어인 하인스 워드가 21일 뉴욕 총영사관에서 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으로부터 한미관계 홍보대사 위촉장을 받고 한국과 미국의 우호 관계가 지속되고 더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6년 전 슈퍼볼의 최우수 선수가 되기 전까지는 한국에 대해 배울 기회가 거의 없었지만 어머니와 함께 한국을 방문한 이후 한국 국민의 많은 사랑을 받게 됐다며 한국 문화를 배울 수 있도록 한국을 자주 찾아가겠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전쟁에 참전한 세계 각국 용사들이 소장한 자료와 이들의 인터뷰를 디지털화해 보관하는 디지털 아카이브가 미국에서 만들어집니다. 한종우 시라큐스 대학 맥스웰 대학원 겸임 교수팀은 한국전쟁 참전 용사들의 자료를 모은 전용 인터넷 사이트를 개설한다고 22일 밝혔습니다. 한 교수팀은 우선 미국 참전 용사들과 캐나다, 한국, 중국 등의 자료를 모아 오는 10월께 전용 웹페이지를 구축한 후 다른 참전국을 대상으로 자료 수집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미국의 보수적 유권자 운동단체인 티파리 세력의 영향으로 공화당 대선 후보들이 경제정책에서 큰 이견을 보이지 않음에 따라 내년 대선은 높은 실업률과 재정적자 극복이라는 전통적 주제를 놓고 민주공화 양당 후보들이 경쟁을 펼치게 될 것이라고 USA 투데이가 전망했습니다. 민주당 후보로 유력시되는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재정 지출의 급격한 축소에 반대하고 있고 부유층에 대한 세금 인상 그리고 근로자 취업 훈련 및 그린 에너지 개발 등에 있어 정부 역할의 증대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 대선은 경제 정책과 관련해서는 실업 문제와 재정 적자 극복이라는 양대 경제 문제를 놓고 양당이 각축전을 벌이는 형태로 전개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전 세계의 바다 생태계가 예상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악화하고 있다는 국제연구진의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산호 생태학자, 독성학자, 어로과학자 등 여러 분야 학자들로 구성된 해양 현황 프로그램은 유엔 제출을 앞두고 공개한 보고서에서 수많은 요인이 상호작용을 함으로써 바다가 유례없는 규모의 생물 멸종 단계에 진입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연구진은 이미 지구온난화 등으로 심각한 문제를 보이고 있는 바다의 건강이 농경지 유출수에 의해 형성된 산소 고갈 해역과 이산화탄소 증가에 의한 해수 산성화, 서식지 파괴, 해빙 융해와 어류 남획 등 요인이 합쳐져 더욱 악화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과학자들은 여러 요인들이 일으키는 시너지 효과로 과거 여러 차례의 생물 대멸종을 능가하는 전 세계적인 멸종 사태가 예견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뉴욕주의회가 옐로캡이 아니더라도 길거리에서 승객을 태울 수 있도록 하는 특별 면허 발급을 추진 중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이 면허는 3만 개 규모로 $1,500의 수수료를 내고 미터기도 설치해야 합니다. 면허를 받으면 맨해튼 웨스트 110스트리트과 이스트 96스트리트 남쪽 지역과 공항을 제외한 시내 어느 곳에서도 승객을 태울 수 있습니다. 이 방안은 옐로캡이 맨해튼의 특정 지역에만 집중돼 있고 타 도로 운행이 원활하지 않는 실정을 감안한 것입니다. 현재 뉴욕시에는 13,000개의 옐로캡 면허가 발급돼 있으며 한 개에 $80만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학교 주변 안전구역에서 운전 중 교통법규를 위반할 경우 범칙금은 2배로 내게 하는 법안이 20일 뉴욕주 상원을 통과했습니다. 칼 마르셀리노 의원이 발의한 이 법안에 따르면 뉴욕시를 포함해 2개 이상 카운티로 구성된 도시에서는 초중학교 반경 200야드, 다른 지역에서는 반경 4분의 1마일을 안전구역으로 지정해 학교가 문을 여는 이 구역 안에서 운전 중 교통위반으로 적발되면 2배의 범칙금을 부과합니다. 각 타운이나 지역 커뮤니티 보드가 관할 지역 내 모든 학교를 조사해 운영 시간을 파악한 뒤 안전구역을 설정하고 시간이 포함된 표지판을 부착해야 합니다. 다음은 TVK를 연결해 미 서부 지역 동포사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한인 커뮤니티와 캘리포니아 고속도로 순찰대 간의 친목을 다지는 제2회 CHP 코리안데이 오픈하우스가 오늘 목요일 개최됩니다. 이번 오픈하우스에서는 한국 음악과 태권도 공연, 한국 음식 등이 CHP 경관들에게 소개될 예정이어서 한국 문화를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김성모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인 커뮤니티와 캘리포니아 고속도로 순찰대 간의 친목을 다지는 CHP 코리안데이 오픈하우스가 오늘 목요일 열립니다.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열리는 오픈하우스는 그동안 교류가 없었던 한인사회와 사법기관이 친목을 다질 수 있는 계기로 관계 개선과 화합의 장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번 코리안데이의 가장 큰 목적은 CHP하고 저희 코리아 커뮤니티하고 연결고리예요. 다시 말해 관계 개선인데 작년에 해서 올해도 했기 때문에 올해는 좀 더욱더 많은 사람들이 참석하셔가지고 이 떠 있는 이 날을 좀 빛을 내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제2회 코리안데이 오픈하우스에선 한국 음식인 갈비를 비롯해 한국 음악과 태권도 등의 한국 문화가 센트럴 LA 소속 CHP 경관들에게 소개됩니다. 경관들이 한국 문화를 알게 됨에 따라 이들의 한인 커뮤니티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지는 것은 물론 유대 관계가 없었던 양쪽이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전망입니다. It's a non-enforcement type event. We just want to make sure that an outreach, like I said, between Highway Patrol and the Korean community come out and just any questions they may have, we can answer. And us to understand more about the Korean culture so that we are more diversified in that respect. 이번 오픈하우스 행사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한인 경관이 직접 참가해 CHP 지원에 관심 있는 한인 청소년들에게 지원 방법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이 밖에도 어린이 안전벨트 착용법과 음주운전 예방법 등의 안전수칙이 소개될 예정이어서 많은 한인들이 참석해 뜻깊은 시간을 가질 수 있길 이번 행사를 준비한 CHP 특별위원회 측은 기대했습니다. TVK 뉴스 김성모입니다. 이어서 지역 뉴스 브리핑이 이어지겠습니다. 먼저 중앙일보입니다. 중앙일보 일면 탑은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의 연임이 확정된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어제 열린 오후 3시에 열린 유엔 총회에서 반 총장의 연임 추천 결의안이 제시된 후에 190개국 전 회원국 대표들이 박수로 이를 통과시켰습니다. 반 총장은 유엔 헌장에 손을 얹고 국제 평화와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선서를 했죠. 그 왼쪽에는 반 총장 연임이 공식 확정된 어제 오후 6시에 뉴욕 총영사관에서 축하 리셉션이 열린 사진 한 장이 아주 시원하게 실려 있습니다. 반 총장이 수잔 라이스 유엔 주재 미국 대사의 축하 인사를 받고 있는 사진인데요. 어제 이 리셉션에는 유엔 회원국 대사들을 비롯해서 한인 대표 등 500여 명의 귀빈들이 참석해서 반 총장의 연임을 축하했습니다. 다음 소식은 렌트 안정법 연장안이 어제 잠정 타결된 내용입니다.
그 인상 상한선 도입 법안이 어제 앤드루 쿠모 주지사와 민주공화당 수뇌부의 합의로 잠정 타결됐다는 얘기인데요. 주립대 등록금 인상안도 함께 합의돼서 오늘 의회에서 모두 처리하기로 됐다는 얘기입니다. 다만 이 동성결혼 허용 법안은 끝내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오늘로 넘겨졌습니다. 어제 합의된 렌트 안정법 내용은 현재 $2,000인 렌트 규제 해제 기준 금액을 2,500 내지 2,800달러로 올리고 렌트 안정법 적용 연소득 상한선도 현재 $150,000에서 $200,000로 올리는 그런 내용입니다. 한 표가 모자라서 계속 통과되지 못하고 있는 동성결혼 법안은 이를 허용하지 않는 종교기관에 대한 법적 보호장치 마련이 여전히 과제로 남아있다는 소식입니다. 세 번째 소식은 약간 그 감동적인 얘기입니다. 애니야 영원히 잊지 않을게라는 제목인데요. 지난 2월 그 희귀 백혈병 투병 중에 세상을 떠난 애니 리 양이죠. 뉴저지 레오니아 하이스쿨에 다녔던 애니 양을 그 추모하기 위해서 그 애니's 웨이라는 애니의 길 제막식을 어제 열었다는 내용인데 사진도 함께 실었습니다. 그랜드 애비뉴에서 학교로 내려가는 그 진입로를 애니's 웨이로 명명을 했죠. 여기 가족들도 함께 참석해서 오렌지색 티셔츠를 입고 행사를 벌인 내용입니다. 애니 양은 지난 2월 4일 그 백혈병 진단 후 뇌수술을 받았고 학교와 타운 주민들의 대대적인 캠페인에도 불구하고 같은 달 20일 사망해서 주의를 안타깝게 했던 인물입니다. 다음 소식은 어제 전해드렸던 뉴욕주 업스테이트의 그 부부가 함께 그 사망한 사건의 속보 내용입니다. 그 로체스터에서 발생했던 탈북자 부부 살인 자살 사건의 원인은 미국 사회에 대한 부적응과 가정불화 등이 원인인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는 얘기인데요. 신상환 로체스터 한인 회장의 얘기를 실었습니다. 신 회장에 따르면 서 씨는 수차례 가정폭력과 자해로 병원에 입원하기도 했었고 그 가족은 최근 그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었다고 합니다. 정부에서 연결해준 미국계 비영리단체의 지원으로 생활비와 푸드스탬프 혜택을 받아왔고 또 이 두 부부의 참극은 탈북자를 제대로 포용하지 못한 한인 커뮤니티와 미국 사회에도 책임이 있다고 그렇게 분석을 했군요. 이어서 한국일보로 가겠습니다. 한국일보는 어제 있었던 하인스 워드의 그 홍보대사 공식 위촉 내용을 전하고 있습니다. 사진이 실렸는데요. 하인스 워드가 어제 한미 미래비전 홍보대사에 공식 위촉됐는데 그 김성환 한국 외교통상부 장관으로부터 위촉장을 받으면서 손가락으로 V자를 들어 보이고 있는 사진을 실었습니다. 그 옆에는 이래도 계속 피울 것인가 하는 그런 제목입니다. 내년 9월부터 그 담뱃값에 의무적으로 실리게 되는 그 디자인 9종에 대한 설명인데요. 앞으로 이 흡연자들은 담배를 살 때마다 산소호흡기를 착용한 남성의 사진, 또 목에 뚫린 구멍으로 새어나오는 그 담배 연기, 또 흡연으로 검게 변한 폐와 그 썩은 그 치아 사진을 보게 돼 있습니다. FDA가 어제 그 흡연의 해악을 알리는 사진과 경고문이 삽입된 담뱃값 디자인 9종을 최종 선정해서 공개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담배는 중독성이 있다. 또 담배는 치명적인 폐암을 일으킬 수도 있다. 금연은 담배는 당신을 죽일 수도 있다는 그런 내용의 경고 문구가 이 담뱃값에 실려 있다는 내용입니다. 다음 소식은 지난해 그 베이사이드의 그 경찰관이었던 데니엘 추 경관이 그 시의원과 문제가 생겼었죠. 응급 상황에만 사용할 수 있는 사이렌을 켜고 핸드폰을 사용한 채 운전을 했다고 주장한 시의원 홀로란 의원과 언쟁을 벌이다가 $165 교통위반 티켓을 발부하면서 이 사건이 시작됐는데요. 추 경관은 이 홀로란 시의원이
주류 언론을 이용해서 악의적인 거짓 사실을 유포하고 있어서 명예회복을 위해 소송을 제기하기로 결심했다고 합니다. 소송 대상은 뉴욕시 정부와 홀로란 시의원을 상대로 해서 $200만 명예훼손 소송을 했다는 내용 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소식은 최근에 문제가 생긴 선거 부정, 또 한국에서 세계 한인 회장 대회에서 퇴장했던 무리를 일으킨 미주 총련 얘기입니다. 제24대 회장 선거 부정 의혹과 후보들 간의 금전거래 $15만 수표 사건이죠. 미주 총련이 이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서 임시총회를 오는 이 30일에 시카고에서 개최한다고 했는데, 미주 총련 사무국 쪽에 따르면은 유진철 씨가 패자이죠. 지난번 선거에서 떨어진 유진철 씨가 정회원 76명의 서명을 담은 임시총회 소집 요구서를 제출했기 때문에 이에 따라서 30일에 임시총회를 열게 됐다. 선거관리위원회가 또 별도의 진상조사단을 꾸려서 선거 부정 의혹 조사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합니다. 오늘의 시사 칼럼이 이어집니다. 안녕하십니까. 최근 학교 주변의 안전구역에서 운전 중 교통법규를 위반할 경우 범칙금을 2배로 내게 하는 법안이 20일 뉴욕주 상원을 통과했습니다. 칼 마르셀리노 의원이 발의한 이 법안에 따르면 뉴욕시를 포함해 2개 이상의 카운티로 구성된 도시에서는 초중학교 반경 200야드, 다른 지역에서는 반경 4분의 1마일을 안전구역으로 지정해 학교가 문을 여는 이 구역 안에서 운전 중 교통위반으로 적발되어질 경우 2배의 범칙금을 부과하게 된다고 합니다. 각 타운이나 지역 커뮤니티 보드가 관할 지역 내 모든 학교를 조사해 운영 시간을 파악한 뒤 안전구역을 설정하고 시간이 포함된 표지판을 부착해야만 한다고 합니다. 또한 제한 속도를 정할 권한이 있는 기관의 경우 해당 지역 경찰들과 협의해 제한 속도를 결정한 후 운전자들이 볼 수 있도록 표지판에 명시토록 되어 있습니다. 하원으로 보내진 이 법안 확정될 경우 앤드류 쿠오모 주지사의 서명을 거쳐 오는 11월 1일부터 발효될 예정이라고 하니 학교 주변을 운전하게 될 경우 특별히 주의해야 될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각급 학교에 등하교 시간 시 스쿨버스가 정차해 학생들을 내리고 태울 때는 자동차 옆에 스탑 표지판 판넬이 자동으로 열려 앞뒤의 진행 차량을 모두 멈추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이 스탑 사인을 무시하고 그냥 운행을 계속하는 운전자들이 늘어나고 있어 등하굣길 안전관리에 더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미국 어느 지역에서나 거의 같은 모양으로 운행되고 있는 노란색 스쿨버스는 아이들이 자주 이용하는 만큼 주변을 지나는 차량들이 지켜야 할 엄격한 안전 관련 규정들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스쿨버스가 아동을 하차시키기 위해 정차할 때는 빨간색 정지등과 함께 스탑이라고 쓰여진 막대기가 펼쳐지는데, 이때 건너편 운전자들을 포함한 주변 운전자들은 버스가 다시 출발할 때까지 멈춰서야만 합니다. 만일 이 규정을 어기고 그대로 스쿨버스 차량을 지나치게 될 경우 자칫 학생들이 다치게 될 수 있기 때문에 규정을 위반한 차량에 대해서는 엄격한 처벌을 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최근 미 전역에서는 스쿨버스 주변 통행 관련 위반 사례가 증가하면서 카운티의 교육당국과 일선 학교들 사이에 경찰과 번외사의 개입을 요구하는 횟수가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메릴랜드주의 경우 스쿨버스 차량에 카메라를 설치해 위반 차량의 운전자들에게 $500에서 $2,000 사이에 커다란 벌금을 부과토록 하는 법 제정도 검토 중에 있다고 합니다. 아무쪼록 학교 주변을 운행하게 될 경우 적극적인 서행과 함께 교통법규를 준수해 학생들의 안전을 보호하고 불필요한 단속의 대상이 되지 않기를 기대해 봅니다. 계속해서 한인사회 행사 안내입니다. 한인사회 행사 안내입니다. 6.25 발발 61주년을 맞아 버겐뉴저지 한인회가 오는 23일 오후 6시 파인플라자에서 참전용사들과 함께 그 가족들을 초청해 메달 전달식과 다양한 위문 행사를 개최합니다. 이번 6.25 참전용사 초청 보훈 행사는 한미 동맹 강화에 도움을 주고 동포사회를 결속시키며 자라나는 우리 자녀들에게 애국심을 심어주는 행사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한국전통예술센터가 7월 11일부터 8월 18일까지 미국 사회에서 한국 전통 공연 문화를 보존과 발전, 전파하는 데 주 목적을 두고 2011 썸머 국악 캠프를 개최합니다. 전통 문화와 역사의 올바른 이해를 기반으로 다양한 공연과 체계적 교육 프로그램을 일반 대중에게 제공할 이번 국악 캠프에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불광한국문화학교에서 오는 7월 5일부터 8월 12일까지 뉴욕의 유서 깊은 자연 안에서 우리나라 고유의 전통을 체험하고 한글 수업과 학습놀이, 전통놀이, 전래동화를 통한 우리 민족의 유구한 역사와 조상들의 슬기를 우리 아이들과 함께 배우고자 2011 여름학교를 개최합니다. 무료 스쿨버스를 운행하며 점심과 간식이 제공됩니다. 자세한 문의는 646-837-1388 불광한국문화학교로 하시면 됩니다. 2011 썸머 기빙 트리 아카데미를 오는 7월 5일부터 8월 19일까지 뉴욕 성결교회에서 6주간 실시합니다.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는 과목 수업 및 골프, 발리볼, 농구 등 각종 특별 활동을 합니다. 금요일에는 필드 트립이 진행되며 대상은 5학년부터 12학년까지입니다. 등록은 7월 5일부터, 문의는 718-948-0339로 하시면 됩니다. 퀸지 크로싱 주최의 썸머 콘서트가 오는 6월 25일 퀸지 크로싱 5개 플라자에서 개최됩니다. 이번 콘서트의 테마는 아시안 파워이며 미국에서 활동하는 유명한 아시안 밴드와 개개 뮤지션들로 구성될 예정입니다. 또한 공연을 관람하며 맛있는 음식과 음료를 판매하는 부스도 설치될 예정이며 각종 무료 추첨 이벤트 등으로 여름의 즐거운 밤을 선사할 예정입니다. 이만호 목사가 심호하는 뉴욕 순복음 안디옥 교회 뉴욕 안디옥 아카데미 썸머스쿨 제2차 조기 등록을 5월 31일까지 받습니다. 다양하고 알찬 프로그램과 유능한 최고 전문 라이센스를 가진 교사진으로 소수의 정예 학급을 편성해 방학 동안 최고의 실력 향상이 가능합니다. 대상은 kindergarten부터 12학년까지 각 학년 소수 정예 클래스 8명을 선착순으로 제한합니다. 기간은 7월 5일부터 8월 19일까지 7주간이며 시간은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3시까지 연장반도 운영합니다. 또한 방과 후 학교와 토요 무료 학교를 수시로 접수하며 회비는 530불입니다. 오늘의 추천 도서 낯익은 타인들의 도시입니다. 백제와 가야 조선을 넘나들던 작가의 상상력은 다시 현대로 돌아와 뒤틀리고 붕괴된 일상 속에 내몰린 주인공 K의 영원한 사흘이 상징하는 질서와 무질서가 뒤섞인 혼돈의 시공간을 창조해냅니다. 작가는 자신이 믿고 있던 모든 실제에 배신을 당한 K가 또 다른 실제를 찾아 방황하는 과정을 통해 우리 현대인이 맺은 수많은 관계의 고리의 부조리함을 묘파합니다. 한인사회 행사 안내는 여러분과 함께하는 코너입니다. 내가 속한 작은 모임부터 비영리 단체, 봉사단체, 문화, 교육, 예술단체 등 다양한 모임의 소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진과 함께 방송하고자 하는 내용을 이메일 또는 팩스로 보내주시면 선별의 한인사회 행사 안내 코너를 통해 방송해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MKTV KNN방송 보도국으로 연락 바랍니다. 여기서 6월 22일 수요일 정오 뉴스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